네, 그러면 오늘 전자수학 A 8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제 검사를 했더니 한 1시 반쯤에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어제부터 증세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수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 증세가 안 좋아지면. 그래서 어제 긴급히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오늘 이제 눈치를 봤어요. 할만한가? 네, 아직까지는 뭐 40도까지는 안 올라갔고 39도쯤이야 가볍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도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좀 이상한 것 같더니 또 뭐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해보자고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끊고요. 자, 퀴즈 1은 지난번에도 어나운스를 했듯이 어, 23일 수요일 또는 28일 월요일에 보도록 하겠어요. 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1시간 15분 동안 보지는 않고요. 30분이나 뭐 문제에 따라서 45분 정도 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을 같이 이용해도 되잖아요.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모니터가 같이 보여야 돼요. 알겠죠? 시험을 볼 때. 그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녹화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녹화된 걸 보고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다 확인을 할 거니까 어, 일단 뭐 부정행위를 해서 그 정당하지 않게 공부를 안 하고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 그 입학학생처의 그 징계위원인 학생생활위원인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오픈북으로 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친구든 아니면 선배든 누구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문제를 올리면 물론 중고등학교 문제지만 올리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답을 알려준다는데 아직 뭐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올려서 어쨌든 누군가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성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챕터 1과 2 또는 2의 일부예요.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이 두 딸 문제 제가 홈워크에 냈던 건데요. 이웃에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자녀가 둘인 것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이 두 부부가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한 자녀가 딸일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일종의 논쟁이 있었고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훌륭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나름 그 솔루션을 제시한 학생들 주장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은 그 모범 답안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그 non 베이지안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unknown 어떤 넘버를 다룰 때 그것이 반드시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 두 학생은 한 학생은 아예 이제 그 두 자녀가 있을 때 그 부부가 랜덤하게 equal probability로 한 자녀를 데리고 외출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목격한 것이라고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combined random experiments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는 거죠. 자녀를 낳는 랜덤 익스페리멘트, 그다음에 자녀를 한 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다고 본 다음에 그 자녀를 데리고 외출할 때도 동일한 확률로 데리고 온다라고 모델링을 하고 이제 combined experimen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ombined experiment에는 8개의 아웃컴이 있고요. 각각이 8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주장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원 가면은 그 estimation detection theory인데 제목은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에요. 여러분 학부에는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statistical, 통계적 신호 처리인데
여기서 제가 첫 시간에서 다룬 좀 참고로 이 강의는 아주 오래된 강의가 제가 그때부터 녹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원노트에 그다음에 OBS 같은 걸로 캡처 또는 줌으로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지만 강의를 찍은 영상이지만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 말고 방학 때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걸 두 개를 해요. 제가 분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통계적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베리어블이 랜덤 베리어블이냐 아니냐, 그냥 unknown but not random이냐, unknown random이냐.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듯이 이 랜덤 베리어블이 랜덤 파라메터 to be estimated가 continuous한 value냐, 그러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냐, discrete random variable이냐. 참고로 믹스트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이제 그럼 벌써 4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4개 각각에 대해서 티어리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굳이 이제 제가 그 작년 2학기죠. 2학기에 그 학생들, 수강생 중에서 그 솔루션을 뽑은 이유는 저는 랜덤 파라메터로 모델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물론 랜덤 파라메터로 봐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그래프 디어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할 때는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머신러닝이라든가 AI, 뭐 딥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다룰 때는 거의 대부분이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취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prior probability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있을 때 첫째 자녀를 데리고 외출할 확률이 2분의 1, equally likely하게 두 번째 자녀를 데리고 외출할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하고 이제 푼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맞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답을 바꿀 생각은 별로 없고 이게 대세에 큰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혹시 제가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학점이 뭔가 하나 내려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미리 공지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학생은 어떻게 봤냐면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것을 어떻게 봤냐면 이 랜덤 파라메터라고 봤을 때 어떤 확률을 가정했느냐라는 논리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학생 다 랜덤 파라메터라고 본 거고 물론 이제 지금 말하는 학생이 좀 더 깊이 있게 팠어요. 그러니까 랜덤 파라메터라고 하면 이런 모델을 세운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말도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그 unknown variable 또는 스칼라, 벡터, 시그널이 있을 때 크게 이것을 unknown random으로 모델링하는 게 있고 그냥 unknown 디터미니스틱으로 모델링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참고로 통계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베이지안과 프리퀀티스트 또는 클래시컬 디어리와 베이지안 디어리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죠? 우리 챕터 1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고 저는 베이지안, 넌 베이지안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데 베이지안이라는 것은 모든 언노운을 어쨌든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모델링해서 접근하겠다는 것이고요. 프리퀀티스트라든가 클래시컬 어프로치라든가 넌 베이지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물론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확률적으로 모델링 되지 않는 파라메터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이 논의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저를 설득하겠다. 당신은 틀렸어 하는 학생들은 끝나고 오늘 오피스 아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10년 전에는 제가 그 몬티올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했을 때 예전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하던 접근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왜 그런 복잡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심지어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렇게 말한 조모 군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싫어서 야단을 막 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타트업을 해서 아주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함부로 야단칠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특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럴수록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고 칭찬할 거니까 제가 막 열을 내더라도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러거든요.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나 막 열을 내는데 우리 대학원생이 그렇다고 뭐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논쟁을 좋아해요. 열을 내서 하는 논쟁을. 그러니까 너무 괴념치 말고 저 인간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독특한 인간이야. 증명을 어떻게 보면 서티파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7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믹스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믹스트 랜덤 베리어블은 사실 그 데피니션이라고 써놨지만 그거 핸드 웨이빙이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엄밀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형식을 따온 거예요. 수학적인 형식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랜덤 베리어블인데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도 아니고
컨티뉴어스도 아닌 거를 그냥 믹스드라고 한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바이어스드 코인을 던졌어요. 그래서 헤즈가 확률 P고 테일즈가 1-P일 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뭘 또 던지는 거예요. 하나는 주사위 던지는 것일 수 있고 하나는 리드를 스피닝하는 것일 수 있었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물론 지금은 아니고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 배우는 챕터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때 그리면 이 안에 제가 있고요. 스피닝 리드를 한 다음에 보여주는 게 이게 Z였죠. 예를 들면 이게 X고 이게 Y고. 그러면 Z는 어때요? Z는 믹스드.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뭐가 선택된지 딱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Y는 어때요? 1, 2, 3, 4, 5, 6이 나올 Y가 선택됐을 때, 스피닝 리들이 선택됐을 때는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사실 오브저베이션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딱 나오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Z가 1, 2, 3, 4, 5, 6이 아니면 그냥 안에서 이걸 선택했구나 알 수 있죠. 1, 2, 3, 4, 5, 6이면 주사위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 소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우리가 CDF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이그젬플을 들면서 CDF 오브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의 CDF와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의 CDF를 weighted sum 해놓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까지 한 다음에 물리 전개는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물리 시간에 대학 물리 시간에 센터 오브 그래비티 또는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포인트 매스들이 있을 때 얼마 전에 그 수능에도 국어 시간에 비문학 문제로 나왔었죠. 뭐 질량점, 점질량 뭐 이러면서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아는 학생은 뭐 그냥 쉽게 푸는 거 모르는 학생은 무슨 소리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한자로 써준 것도 아니고 영어로 써준 것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점 질량이 있을 때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구하는 방법과 디스트리뷰티드 매스,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들이 있을 때와 디스트리뷰티드 매스가 있을 때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구하는 식이 달랐어요. 하나는 시그마 꼴로 나왔었고 시그마 나누기 시그마, 하나는 인티그랄 나누기 인티그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대학 물리책을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서 일부 책에서는 이것 두 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 일종의 큐뮬러티브 매스 펑션 이런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라는 요 x 축상에 매스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점 x0 이하에 있는 매스들을 다 여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든 함수를 캐피탈 M 오브 S 인티그랄을 했죠. 토탈 매스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dm 오브 x 이렇게 해서 x 바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디스크리트일 때도 이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purely continuous 매스가 있을 때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 때는 그냥 뭐 물리 시간이나 이럴 때는 리만 스틸처스 인티그랄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가고 이러면 특히 컨트롤을 디어레티컬하게 접근하는 학생들은 해석학과 척도론을 들으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률에서 스틸처스 인티그랄은 아니면 인티그랄 자체가 르벡 스틸처스 인티그랄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건데 학부 시간에는 더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궁금하면 찾아봐라 정도로 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컨티뉴어스 매스라면은 이게 m과 그다음에 얘를 아까 말했지만 무한대 x 제로였죠, 맞습니까? 네.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에서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캐피탈 M이라는 큐뮬러티브 매스 펑션이 미분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식은 컨티뉴어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dx니까 어디 갔어요? 제가 그 센터 오브 매스 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에도 했듯이 스틸처스 인티그랄 아이디어를 쓰면 굳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냐 컨티뉴어스냐 믹스트냐 뭐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라도 수학적인 이유로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이 어떻게 됐죠? 일단 노테이션이 노테이션과 데피니션 다르죠. 노테이션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CDF는 대자 x를 쓰고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는 거 보고 제가 쫙 그어버려요. 그 다음에 괄호에서 베리어블은 대문자를 안 쓰죠.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쓰고요. 이게 노테이션이고 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정의는 probability equal to x라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abuse of notation이라고 했어요. 이런 이벤트가 들어있는 이게 CDF의 정의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죠? 이렇게 define 하고 나면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CDF가 존재하고 유일해요. 너무 좋은 프로퍼티죠. 조금 다루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고 저도 최근에 그 파이낸셜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 시장에서 그 호가별로 이제 쭉 그 주문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가공해서 처리할 때 어떤 게 좋으냐고 봤더니 이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게 훨씬 낫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우리 대학원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들, 증권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 일부 코인 회사들은 그걸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을 그냥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나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져와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CDF의 제너럴 프로퍼티는 뭐였죠? 어떻게 됐죠? 이것부터 볼까요? 네,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CDF 값은 0과 1 사이에 있죠. 0, 1일 수도 있고 모든 리얼 넘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X 이하인 이벤트의 확률이기 때문에 X2가 X1보다 크면 확률은 더 크거나 같아요. CDF evaluated at X2가. 그래서 3번과 4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어떤 인터벌인데 left는 exclusive고 right는 inclusive일 때는 CDF를 어때요? 이렇게 빼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6번이 재미있었는데 정의를 할 때 여기다 등호를 넣었기 때문에 right continuous 한 펑션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극한이 함수값과 일치하는. 그 다음에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이 extended real line으로 매핑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다고요? 포인트 매스가 네거티브 인피니티와 포지티브 인피니티에 없기 때문에 CDF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값, 사실은 이제 파이나이트한 값인데 요 x를 점점 작게 하는 거죠. 그때 0에 수렴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어떤 x 값을 점점 크게 할 때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CDF의 프로퍼티고요. 그럼 뭐냐면 저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함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CDF다라고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면 했었어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좀 봤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봤고 믹스드에서도 봤으니까 이때 CDF가 어떤 모양이냐 보면 이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probability mass 펑션과의 관계가 있었죠. 생각했어요. 펑션을 생각해서 u of x라고 하면 포인트 매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높이를 probability of x equal xi로 스케일한 다음에 다 더하면 CDF가 되기 때문에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는 어떻다고요? 이 piecewise constant고요. right continuous 하고요. 그다음에 non decreasing 한 그런 함수가 나오고 당연히 0에서 1 사이에 있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포인트 매스가 없으면 left 리미트는 0이고 right 리미트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CDF를 딱 보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사실 저게 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불리냐를 하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CDF가 연소함수라고 했어요. CDF가.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CDF가 연소함수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 그렇게 아시면 진짜 정의를 해도 돼요, 여러분. 물론 이건 좀 이상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수학을 흉내내면. 자, 그다음에 믹스드 랜덤 베리블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사실 믹스를 여러분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블 2개와 컨티뉴스 랜덤 베리블 7개로 믹스를 할 수 있거든요. 확률을 각각 뭐 예를 들면 뭐 9분의 1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1대 2대 3대 4대 되는 식으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믹스하고 나면 하나의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의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CDF처럼 보이는 것을 어떤 P와 1-P로 스케일링해서 더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DF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DF는 큐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큐뮬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유용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뭐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스캐터 플롯과 히스토그램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스캐터 플롯과 히스토그램을 원 디멘셔널 스캐터 플롯과 원 디멘셔널 히스토그램. 참고로 원 디멘셔널 스캐터 플롯은 그 수직선상에서 점들이 지키는 거지만 원 디멘셔널 히스토그램은 어때요? 사실은 투 디멘션에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가 2D에서 그려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매틀랩에서 예전에 이게 워낙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매틀랩에서 예전에는 수학자들이 또는 통계학자들이 쓰는 히스토그램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히스트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물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유용했고 저도 잘 썼어요. 그런데 딱 쳐다보면 매스웍스의 그 헬프에서 히스토그램을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히스트랑 히스토그램도 예를 들면 하나는 빈의 센터를 주고요, 하나는 빈의 엣지들을 주는데 정확하게 안 주고 그냥 하면은 알아서 얘가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리턴을 해줘요. 내가 빈 센터를 어디로 잡았다. 얘는 빈 엣지를 어떻게 잡았다. 그런데 내가 스피시파이를 할 경우에 큰 차이가 뭐라고 했었죠? 가장 큰 차이가 얘는 마지막 그 센터를 주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센터와 오른쪽에 있는 빈의 센터. 그럼 거기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그 찍힌 점들을 카운트 해주는데 반해서 히스토그램은 정의상 어떻다고요? 빈의 레프트 엣지와 라이트 엣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레프트 인클루시브, 라이트 익스클루시브로 해서 그 안에 없으면 그냥 카운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0에 뭐가 리얼라이제이션이 있었는데도 내가 빈을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1 간격으로 했다 그러면 몇 개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히스토그램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B는 right도 inclusive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틀랩에서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PDF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 CDF처럼도 만들어낼 수 있게 그 대문자로 N으로 시작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대신 마크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옵션을 줌으로써 우리가 굳이 그거를 막 소팅을 한 다음에 뭐 다 더하고 이런 짓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거 참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PDF로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정말 PDF처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적분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뭐냐면 항상 non negative고요. 네거티브는 없어요. 확률에서. 내가 A에서 B까지 나올 확률을 알고 싶으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적분하면 나오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노멀라이즈 된 히스토그램 그 아이디어랑도 일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편리는 한데 어떻다고요? 수학적으로 보면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크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인예점에서 막 바꾸면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 때 특히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배우겠지만 디렉 델타 펑션을 적절히 쓰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PDF와 CDF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CDF를 미분하면 되고 PDF는 대문자를 안 쓰고 소프로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CDF가 디렉 델타를 적절히 써서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그걸 오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벌써 25분이 지났어요. 자, 일단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것 또는 유닛 샘플 펑션, 유닛 임펄스 펑션 뭐 이름은 다양한데 이것은 펑션이라고 붙었지만 펑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이것을 뭐 theory of distribution이라는 부분에서 다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probability distribution과는 상관없이 그냥 distribution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펑션이란 말이 비수학자들,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익숙하니까 그냥 generalized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디렉 델타 펑션은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인데 항상 적분과 함께만 쓰이는 거예요. 단독으로 사실은 안 쓰이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한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단독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좀 이따 보여주듯이.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편의상 여기서는 continuous라고 X제로는 델타 오브 X를 X제로만큼 시프트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뭐냐면 이 델타 펑션은 디렉 델타 펑션은 뭘 준다고요? 이 함수를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나름 뭐 괜찮은 직선이고요. phi of x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같은 x 수직선이고요. 실험 시스템 시간에 했듯이 보통 이런 화살표인데 굵기를 두 줄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하잖아요.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디렉 델타가 사실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1 곱하기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는 phi evaluated at x0, phi x0 곱하기 델타 무한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더 적분하면 핵심이 이거예요. 디렉 델타 펑션은 적분하면 2다. 그런데 얘는 적분하면 1이잖아요. 쉬프트를 해도 그렇잖아요. 적분해서 이런 거를 쉬프트 한다고 해서 적분값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앞에 상수가 이거니까 p of x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렉 델타 참고로 제가 이거를 저 때는 뭐 한글로 다 배웠거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뭣도 모르고 언뜻씩 보고는 쉬프팅 프로퍼티라고 했는데 쉬프팅이 아니죠. 뭐 쉬프트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옆으로 채로 치다예요. 시프트는 채로 치다. 그래서 시프팅 프로퍼티. 그러니까 뭐냐면 채가 있어가지고 채가 먼저 알죠. 자갈 같은 거 골라내고 잔모래가 내려오고 여기서 여기만 채로 쳐서 뽑아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프팅 프로퍼티니까 또 저처럼 어디 쉬프팅 프로퍼티라고 했다가 망신당하지 마세요. 저는 망신당했는데 제가 도 되는데 해당 학생이 한국 학생이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예, 예. 다음에 만나면 그때 내가 넌 나에게 굴욕감을 줬다 이렇게 꼭 말하고 싶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시프팅 프로퍼티니까 여러분 나중에 미국의 교수가 돼서 한국 학생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말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CDF를 미분해서 PDF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으로 보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해요. 책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렉탱귤러 펄스는 아니어도 된다. 적분에서 1만 되면 된다. 그다음에 폭이 좀 좁아야 되고 특히 요쪽이 작아질 때 델타가 작아질 때 높이는 무한히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거 말고도 얘도 그것도 되고 가우시안도 사실 돼요. 가우시안인데 베리언스가 0으로 가게 하면은 얘가 올라가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적분에서 1이 되는 거예요. 적분에서 1이 되는. 폭은 무지 좁고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프트 사이디드 안티코잘한 렉탱귤러 펄스를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했다고 합시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적분을 해요. 어떤 x 값까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까지는 계속 0이다가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클라이밍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0에 도착하면 1에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플래시죠. 그렇잖아요. 면적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를 0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디에 가까워지죠? 어떤 함수에? 이런 함수에 가까워지죠. 보세요. 여기는 항상 1이죠. 근데 이 지점은 어때요? 점점 가까이 가지만 0은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0인 지점에서 함수값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로 수렴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left sided 또는 anti-causal rectangular pulse를 가지고 물론 만약 이걸 선택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양쪽에 있게 안 하고 뭐 설명하는데 이게 문제는 right continuous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UOVT가. 그래서 억지로 right continuous게 만들었지만 얘가 방식을 취했냐면 적분을 적분을 할 때 항상 이런 적분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여기다 합시다. 에디드 항상 동일하죠. 자기 글자를 잘 못 써서 미안해요. 자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 잘 쓰나요? 예. 이렇게 rectangular 펑션이든 triangular든 sinc든 간에 left sided든 간에 저렇게 적분을 right sided로 한 다음에 제로 플러스로 먼저 극한으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걔는 1로 가죠. 그렇죠? 0에서 x 0에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책에서 저자는 피블스 박사님은 펄스 안티코자 렉탱귤러 펄스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디렉 델타 펑션은 right sided 델타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가 된다. 죄송합니다. right sided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가 되고 델타를 적분할 때 x 플러스로 하면 u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있어요. 그러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예를 들면 어떤 discrete index set i에서 확률이 매스가 0이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x 무한대까지 있을 수 finite 할 수도 있고 펑션 이나요. 얘 거. 네. 잠시만요. 그냥 보통 복구가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 쭉 0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xi에서. 그래서 그냥 얘를 원래는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디스컨티뉴스 펑션은. 근데 이렇게 점프 디스컨티뉴티가 있을 때 그 높이가 1이면 1만큼 디렉 델타다 하고 어때요 이제? PDF를 딱 봤는데 임펄스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럴 듯하죠. 그러니까 매스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그 노멀라이즈드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빈을 작게 해요. 그러면 어떤 빈들만 카운트가 되죠? 0 근처에서 좌우, 1 근처에서 좌우가 어떤 엡실론, 2, 3, 4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빈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무수히 많이 하면 어때요? 거기서 점점점 높이가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면적을 다 더해서 각각 6분의 1이고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디렉 델타가 x가 1, 2, 3, 4, 5, 6에 있다는 직관과 일치하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PDF가 디렉 델타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을 뭐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컨티뉴어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CDF가 컨티뉴어스한데 주의할 건 이거죠. 컨티뉴어스 펑션 CDF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데 디렉 델타가 나오나요? 근데 안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서 연속이면요. 미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포인트 매스가 있지 않아요. 즉 디렉 델타가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 컨벤션을 따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생각해보면.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디렉 델타를 써서 이그지스트하게 했지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블 때는 유니크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컨티뉴어스일 때는 여기까지 높이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2분의 1에서 그냥 꿨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CDF를 구할 때 달라지나요? CDF였습니까? CDF 기준으로 보면 서로 다른 PDF가 함수로서는 다른 거죠. 어쨌든 한 점에서라도 다르면. 하지만 사실 이퀴벌런트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density 펑션, 그 PDF죠. PDF의 프로퍼티는 CDF의 프로퍼티랑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게 뭐라고요? 넌 네거티브인 건 맞는데 1로 바운드 되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아까 포인트 매스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1로 바운드가 안 되잖아요. 높이가. 어떻게 보면 무한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바운드 되진 않고 0 이상이다. 이것만 보면 되고요. 적분해서 전체 적분해서 1이 돼야 되죠. 특히 포인트 매스가 1과 죄송합니다. 플러스 인피니티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없으면 이렇게 적분하면 1이 돼야죠. 그 다음에 CDF는 어떻다고요? 우극한으로 해서 적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학생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PDF는 넌 네가티브고 에리어는 1이고요. 라이트 잠깐만요. 네, 이거는 뭐 CDF랑 관련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인터벌에서 적분이 확률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만약 PDF면 이게 CDF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잘 아는 정규 분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분포 입장에서 본다면, 확률 분포 입장에서 본다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부르고요.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불러요. 그 정규라는 게 노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이다라고 할 때 노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노테이션에서 n을 써요. 요 틸더가 x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다음에 여기 캘리그라피 레터 n을 쓰잖아요. 그럼 노말이구나, 가우시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파라메타로 저 PDF 또는 CDF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볼 거고 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다룰 평균과 분산이라는 것이 저기 들어가요. 뭐 사실 여러분 이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또는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면 이런 분포를 뭐라고 한다고요?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또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이미 알겠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테스트 했듯이 모든 리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이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PDF나 CDF로부터 다 PDF와 CDF를 구할 수 있죠. 사실 파라미터 두 개 가지고 스케일링하고 쉬프트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봤지만 이렇게 물론 여기서 시그마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시그마를 1로 보고 평균을 0으로 보면 스탠다드 노말의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암기를 4~5% 들어있고 3 시그마면 99.738승 정도 들어있다. 6 시그마는 뭐 밀리언 분의 1보다 더 적은 게 밖에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91학년도 학력고사 얘기를 하면서 스캐터 플랫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밖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적죠. 맞아요. 10개 뽑으면 3 시그마 바깥쪽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을 비롯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너무 쉬운 문제, 계산할 필요도 없는 수학 시간에 그냥 그림 보고 찍는 문제를 틀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혹시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소팅한 다음에 자를 때 그렇죠? 커트를 자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A 마이너스인데 이 학생이 지난번에 91학년도 학력고사 수학 문제를 나한테 보내줬다 학생이니까 이쁘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커트를 내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참여 점수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유튜브 강의를 올리면 클릭커블 타임스탬프 이런 거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미 다른 과목은 열심히 올리는 한 학생이 있어서 아주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고마워할 수 있도록 좀 경쟁적으로 도와주세요. 자, 가우시안은 뭐냐?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책이 이렇게 베리어블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PDF로 정의를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CDF로 정의하면 좋겠는데 곧 나오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듯이 어차피 PDF는 이렇게 이쁘게 되지만 CDF는 이거를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0까지 적분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closed form, 여기서 말하는 closed form이라는 것은 또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엘러멘터리 펑션들로 딱 나타나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폴리노미얼 뭐 이런 거 더해서 딱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태뷸레이트, 테이블로 만들거나 적절한 X 간격에서 뽑아가지고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이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냥 이벨리웨이트 하도록 보통 돼 있어요. 그래서 뭐 PDF로 하나 CDF로 하나 뭐 상관없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안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겠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배우는데 저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일단은 무리들이 있어요. 뭐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들처럼 그 계란을 이제 어느 쪽을 깨서 먹느냐죠. 약간 그런 취향이 다른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안 좋아하는데 교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뭐야 루트도 있고 한데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는 simplify 하잖아요. 뮤도 무시하고 시그마도 1로 놓고 하면 뭐 아니죠. 시그마 스퀘어를 2분의 1로 하면 결국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e to the 네거티브 x 스퀘어랑 관련인 거죠. 얘의 모양을 봐야죠. 그러니까 e to the 네거티브 x 스퀘어를 잘 쉬프트하고 x축에서 잘 스케일하면 그러니까 잘 스케일하고 쉬프트하죠. 이게 되죠. 언제. 이건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항 내올 정도면. 자 그러면 얘가 PDF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놨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인대로 무한대로 적분할 때는 값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뮤를 어떻게 잡는지는 별로 중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적분해서 1이고 이거 넌 네거티브가 확실하잖아요. 아까 PDF가 되려면 어떻다고요? 넌 네거티브 펑션이어야 되고 적분해서 1이고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적분해서 1이 된다 안 된다 할 때 뮤는 상관없고 시그마만 중요하니까 그냥 얘를 생각해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 했었죠. 저거 어떻게 적분하죠? 놀랍게도 이런 거죠. 분명히 제가 적분하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상에서 적분하라고 하는 건데 저거를 원 디멘셔널 상에서 적분하면 안 되고 어떻다고요? 쟤를 제곱한 다음에 억지로 투 디멘셔널 인티그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코오더닛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폴라 코오더닛에서 적분하면 파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리언스 이미 뭐 여러분 알지만 이게 적분해서 1이 되게 하려면 결국은 이렇게 스퀘어 루트 파이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얘는 적분하면 파이가 되지만 얘는 적분하면 이제 1이 되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보면 여전히 앞에 뭐 2 시그마, 2 파이 시그마 스퀘어 뭐 복잡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평균과 분산 워낙 중요하죠. 통계에서도. 그래서 뭐냐면 얘의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균과 분산을 알면 그냥 딱 나오게 스케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앞에 이 2 시그마 스퀘어가 그렇죠. 여기는 파이만 있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지금 여기는 스퀘어 루트 파이만 있잖아요. 이거만인데 여기도 2 시그마 스퀘어가 나오고 여기도 2 시그마 스퀘어가 나오도록 스케일이 된 거예요. 이제 왜 저희가 2 시그마 스퀘어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파라메타가 민과 베리언스가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민과 베리언스가. 자, 그래서 이제는 또 물어보는 거죠. 뮤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뮤를 바꾸면 그냥 센터가 이동하는 거죠. 이 함수 자체가 시메트리칼하잖아요. 예. 이븐 시메트리칼한데 뮤를 바꾸면 센터가 이동해요. 그다음에 시그마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분산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바꾸면 이게 퍼지죠. 멀리 멀리. 높이는 낮아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요런 걸 잘 기억해 놓으면요. 요런 걸 잘 기억해 놓으면 다른 함수들을 스케일할 때 실제로 이게 퍼지는지 아니면 쪼그라드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 헷갈림을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에서 평균 분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럼 많이 도움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PDF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베리언스가 0일 수 있어요. 이 정의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모에 어때요? 엑스포넌트의 분모에도 그렇고 코에피션트의 분모에도 시그마 스퀘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안 되죠. 맞아요? 0이면 어떻겠어요? 0이란 게 뭐예요? 뮤에서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싱귤러 또는 디제너릿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가우시안이 베리언스가 0으로 갈 때는 싱귤러한 가우시안인데 사실은 뭐예요? 한 점만 나오는 거죠. 한 값만. 그 랜덤 베리어블이 아닌 것 같지만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디터미니스틱 넘버는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죠. 어떤 CDF를 갖는 유닛 스텝을 그 한 지점에서 갖는 또는 디렉 델타를 그 한 지점에서 갖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디터미니스틱 넘버까지도 확률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나중에 캐릭터리스틱 펑션 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저는 델타가 0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싶기 때문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PDF로 정의를 안 한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은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가우시안 덴서티, 가우시안 PDF죠. 제가 그냥 덴서티 그러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에요. 가우시안 PDF와 관련해서 또는 가우시안 CDF와 관련해서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라이트 테일, 가벼운 꼬리를 갖는 확률 변수다. 이런 말을 해요. 반대말은 참고로 헤비 테일드 또는 헤비 테일을 갖는다고요. 그것과 관련된 또 fat tail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 말고 책 있죠.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예언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책이 있죠. 네. 참고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뭐 책 하나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멋진 거. 그게 사실은 이 책이에요. 책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구역해서 안 나오나요? 네.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그렇죠. 제가 사면은 이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 책인데 아주 훌륭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저자가 이제 블랙 스완이라는 책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일부 학생들은 알겠지만 안티 프레즐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저술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나 아니면 금융 투자에서 보니까 이 팻테일드, 뭐냐면 멀리 평균에서 멀리 떨어졌더니 오히려 내려가다가 덴서티가 있고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가우시안일 때는 아까 어땠어요? 전기분포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 일은 잘 안 일어나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해도 10의 마이너스 8승 1이 일어나겠어요? 365 곱하기 100년 해도 10의 몇 승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카타스트로픽한 이벤트들은 굉장히 흔히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알듯이 경제 대공황 있었죠. 지난 세기에. 이번 세기에 와서 금융위기 같은 게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그냥 가우시안처럼 라이트 테일드, 가벼운 꼬리를 갖는 걸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참고로 저도 모델링 할 때 그냥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많이 해요. 간단하거든요. 민과 베리언스만 알면 되고 계산도 간단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수능에서 보면 왜 이번에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되면서 서로 다른 수학 과목을 본 학생들을 한 과목을 본 것처럼 이렇게 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리니어 엑스트라폴레이션인데 그게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조인트 가우시안.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조인트 가우시안처럼 보이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실 교육부가 그것도 제시하고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아닌 제가 봐도 이상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덕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작년 입시부터, 그러니까 올해 연도 입시부터 엄청난 이익을 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가던 학생들이 연대 경리학과를 간다. 뭐 이런 농담까지 있죠. 물론 못 갈 거예요. 그 점수로는 아직은. 근데 뭐 이제 갈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 헤비 테일, 라이트 테일 이런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로그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 또 로가리드믹 스케일로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CDF 말고 CCDF 있잖아요. Complementary CDF를 그려요. 로그 스케일로. 그러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가우시안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마치 폭포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 라이트 테일이라서 이게 방식에 말해서 우승을 기는 거 굉장히 넣어봤을 때 이게 전형적인 라이트 테일, 가벼운 꼬리를 갖는 디스트리뷰션들이 갖는 로그 플랫에서 갖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헤비 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그 플랫에서 직선 비슷하게 나와요. CCDF 같은 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아니죠. 가다가 이제 직선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워로라고 해요. 왜냐면 뭐 X의 파워스. 그래서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것들을 파워로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팻테일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워로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게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리서치를 하다 보면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이때는 뭐예요? 위험한 거죠. 팻테일드죠. 이런 일 자주 생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정하고 여러분의 전 재산은 몰빵인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그 아까 두 딸 문제처럼 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모든 언노우는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뭐 가우시안으로 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신참이 저기 사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우시안으로 해서 딱 가져왔어요. 뭐 해서 미분을 하고 뭘 하면 여기다 이렇게 투자하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자율 10%에 도달할 확률이 99%다. 오, 훌륭한데? 뭐예요 그러면? 100년에 한 번 정도만 거기 도달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 도달 못할 때 얼마 손실이야? 한 10%예요. 우와, 할만하잖아요. 100번에 99번은 10% 이익이고 한 번만 마이너스 10%예요. 할만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 fat tailed distribution인데 light tailed로 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확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fat tailed distribution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 가지고 잘못 접근하잖아요.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보면은 굉장히 박식해요. 예,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소리도 간혹 있는데 굉장히 박식해요. 그래서 혹시 뭐 앞으로 퀀트가 되겠다라든가 그러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흐리게 나오네. 행운에 속지 마라. 근데 이제 제목을 잘못 번역했고 앞에 이제 이 띠지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잘못 썼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 부자들은 단지 운 좋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이라고 안 했죠, 그렇죠? 예, 모든이라고는 안 했어요. 예,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한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아니면 그 사람들 곧 망할 거니까 배 아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PDF는 어떻게 생겼어요? PDF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어떻게 생겼죠? 여기 있지만 이렇게 생겼고 해요. 참고로 벨커브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벌써 이제 한 10년, 15년 됐죠. 출판됐다가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politically correct PC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affirmative action을 비판하면서 이 종형 분포 가지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뭐 미국에서 이제 좀 중년인 사람들은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벨커브 그러면은 그냥 다 알아요. 정규 분포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정규 분포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심 극한 정리 또는 중앙 극한 정리라고 불리는 센트럴 리밋 디어렘 결과가 뭐예요?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다 더했더니 산술적으로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들. 했더니 어떻다고요? 많은 경우에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더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함부로 그건 믿지 말라고 그랬죠. 네, 그랬다가 라이트 테일드로 했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라이트 테일드로 모델링 안에서 살아남고 그래서 정말 이 수업 시간에 제가 해줬던 말을 고마워하게 되면 괜히 그래 이제 한 90쯤 됐겠지 2061년쯤에 여러분 크게 성공해가지고 뭐 죽었을 거야 설마 90까지 살았겠어 이러지 말고 반드시 저를 찾아서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전자전기공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앰플리파이어의 더멀 노이즈. 왜냐하면 일렉트론들이 어때요? 일렉트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극한의 일렉트로닉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렉트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네. 이 일렉트론들이 더멀 지터링을 하거든요. 걔들이 다 더해져서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의 전기 전자 회로에는 전부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겠네. 아니고요. 이 앰플리파이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같이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통신 수업 시간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거 끼케야 1와트로 전송하거든요. 1와트. 1와트 얼마나 작은지 알죠? 백열 전등으로 하면 여러분 뭐 60와트, 30와트짜리 쓰는데 그거 30분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맥시멈으로 막 여러분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그 철통 안에서 캔 안에서 막 나는 이 신호 저 기지국까지 도달해야 돼 이러면서 막 파워를 올리는데 절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뇌가 뜨끔뜨끔해지는 수가 있어요. 특히 5G 고주파라서. 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와이파이로 해야지. 와이파이는 더 위험해요. 와이파이가 특히 2.4기가 대역은 뭐예요? 그게 전자레인지 대역이죠. 여러분 뇌를 이제 익히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끄세요. 네. 아니면 그냥 멀리 이렇게 해서 손으로 확인이나 하지 귀에 대지 마세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1와트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기지국에서 몇 와트로 수신될 것 같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로 수신돼요. 거의 10의 마이너스 10승이나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안테나에 달아서요, 여러분의 안테나에 측정 장치를 그냥 달잖아요.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라디오 방송밖에 없어요. 라디오는 수십 킬로와트로 전송하거든요. AM, FM 라디오는 그냥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시그널은 기지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약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 통신 안 돼요? 잘 되잖아요. 저는 그 앰플리파이어 얘기할 때마다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시그널이 날아가는데 증폭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보는데 그러면 디자이어드 시그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수조에서 굿을 공 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물결이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1km 밖에 있는 낙엽을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는 이게 흔들리면 0이고 안 흔들리면 1이라고 누가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근데 흔들리는 진폭이 여기서 내가 10cm로 했는데 저기서는 10c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아니겠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앰플리튜드가. 그거 뭐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누가 그냥 후 불기만 해도 뭐 무슨 신호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증폭하다 보니까 앰플리파이어가 어때요? 서멀 노이즈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실내에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워낙 강해서 증폭한다고 서멀 노이즈가 보이진 않고요. 대부분은 인터피어런스나 아니면 그 서킷이 아주 정밀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와이파이는 1024 쿼암 이런 거 한 번 심볼에 1024 포인트로 그러면 10비트를 한 번에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하자고 하고 있어요. 표준에 들어 있어요, 심지어.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 시간에 특히 기초적인 통신 시간에 그리고 특히 장거리 통신을 할 때는 수신 신호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진다라고 모델링을 많이 해요.
근데 주의할 건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우시안 노이즈는 아니라는 거. 특히 다운링크라든가 아니면 업링크인데 여러분 기지국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뭐 더블 노이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네. 이런 데도 쓸 수 있다지 여기에만 쓴다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우시안의 CDF는 아까 말했지만 PDF를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그래서 베리어블을 자유로 바꿔놨어요 여기. 근데 얘가 뭐라고요? 태뷸레이트가 안 된, 태뷸레이트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클로즈드 폼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민과 베리언스에 따라서 매번 다른 테이블을 만들 거냐?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스탠다드 노멀일 때의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때 CDF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CCDF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CDF로 돼 있고요. 어떤 책에는 CCDF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통계 시간에는 통계학자들은 이걸 많이 좋아해요. Z가 예를 들면 정규 분포예요. 가우시안. 그랬을 때 이것이 0에서 어떤 Z까지 1확률. 그러니까 그린다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떤 Z까지 X축일 때 이 확률로 태블레이트 하기도 하고 통계학자들은 이걸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문제라든가 제가 뒤에도 뭐 아마 소개해놨을 거예요. 옛날 입시 문제.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보시면 요 테이블이 주어져 있고 뭐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클로즈드 폼이 없고요. 클로즈드 폼은 엘레멘터리 펑션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프락시메이션도 많이 하고 테이블 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엑스트라폴레이션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어떤 구간에서는 매우 정확한 어프락시메이션이나 바운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러 펑션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여기 보세요. 뭐 스케일은 필요 없고요. 0에서부터 접근하니까 아까 통계학자들이랑 비슷하고 어때요?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 또는 y 제곱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우시안 CDF로 변환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퀴즈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홈워크 나가면은 아마 3가 나가면 그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그러면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CDF를 편의상 앞에 밑에 보통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CDF는. 근데 얘를 그냥 떼고요. 가우시안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 그러니까 N01을 따르는 경우에 CDF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책은 이걸 소개했는데 많은 다른 책들을 보면 이거를 phi 펑션이라고 해요. phi 펑션. 이게 CDF 오브 스탠다드 가우시안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뺀 거 CCDF 얘를 Q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phi 펑션과 Q 펑션을 더하면 이게 얘를 CCD. 저는 이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phi 펑션, Q 펑션, 특히 Q 펑션을 많이 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로그 도메인상에서 어때요? 이 CCDF가 이렇게 워터폴 커브가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놀랍죠, 그렇죠? 클로즈드 폼으로 이그젝트하게는 안 나오죠. 어프락시메이션은, 어퍼 바운드는 잘 나오고요. 앞에 2분의 1을 뗀 거는 여러분이 턴오프 바운드 할 때 나올 거고요. 2분의 1은 원 디멘셔널 적분을 투 디멘셔널 적분으로 바꿔서 하는 트릭을 쓰면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배우긴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어프락시메이션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 건 아닌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좀 지쳤을 거고 지난 수업을 못 듣고 뭐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저처럼 그래서 못 듣고 하지만 수업은 들어보겠다 해서 지금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제가 예전에 그 석사 입학 시험으로 냈던 문제예요. 통신 및 신호처리 부문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2000년대 아마 중반쯤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x는 스탠다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랬을 때 g of x라는 게 이런 펑션이에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을 내고요. 0이거나 양수면 1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를 g에다가 요 x를 집어넣은 걸로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없었고요. y의 pdf를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y pdf. 아니죠. 이건 했던 것 같아요. 1번은 안 했고 2번,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x의 pdf를 그리고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y의 pdf를 구해봐. 했더니 놀랍게도 이걸 맞은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포항공대에서 학부를 한 학생들도.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안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자수학 강의를 하면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절대 안 틀리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안 틀리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게 여기도 있지만 히스토그램을 반드시 그려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육의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제가 오래 기다려줄 수는 없고 한 30초 정도 여러분 생각하게 한 다음에 답을 이야기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자존심이 있고 스스로 해보고 싶은 학생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잠깐 나갔다가 네, 안 보고. 네. 왜냐하면 2달 문제를 또 저한테 챌린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조교한테 얘기해서 지금 나간 학생들 그래봤자 한 10분, 11분 정도 빨리 나갔는데 출석 안 한 걸로 안 할 테니까 출석한 걸로 할 테니까 나가셔도 돼요. 네. 이 문제는 나는 내 손으로 풀겠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한 번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 효용을 다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집,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 손으로 끝까지 풀어보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동안 제가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그 셋째 외삼촌께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제 인생을 바꾼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조언이라고는 본래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였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겨울방학이 막 시작됐는데 준호야 그러더니 그 수학을 예습을 좀 해라. 근데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학원 과외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을 사가지고 네가 스스로 풀어라. 풀이를 절대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직하게 믿었죠. 선생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뭔가 비밀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풀릴 때까지 풀었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상당히 수학을 잘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이 됐었죠. 저는 뭐 제가 대학을 가고 그 대학원에서도 이제 여러 문제들을 포뮬레이트도 하고 솔브도 하고 했는데 그 조언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풀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다 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건 힌트를 좀 더 주기 위해서 1번을 넣었는데요. 블록도를 그리라고 하는 게 제가 뭐예요?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라고 한 게 있었죠. 참고로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여러분 나이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애를 놀리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안 보내고 방학 때만 뭐 과학 탐구 학원 이런 거 다녔어요. 무슨 뭐 조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이제 서울에 주말 부부를 했는데 가서 제가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뭔가를 전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문제풀이의 10개명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개명이 있을 거야. 하다 보니까 30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했죠. 첫 번째가 문제를 잘 읽자. 네, 문제에 많은 힌트가 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포항 때 올 정도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각화. 세 번째가 단순화 또는 뭐 단순화부터 시각화. 나중에 봤더니 뭐 아인슈타인도 이 시각화와 단순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요. 통신에서 유명한 클로드 셰넌도 시각화 단순화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교수를 했던 MIT의 그 갤러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오락 갈라가 말고 갤러거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피지컬 레이와 네트워크에서 둘 다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내신 분인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비주얼라이즈를 하자고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나중에 스타트업 성공해서 학교에 뭐 기부하러 왔는데 지나가던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상공의 수업을 들었던 아무개입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무슨 일로 왔냐가 아니라 자네 내가 문제풀이의 세 가지 원칙이 뭐라 그랬나 또는 뭐 두 가지 원칙이 뭐라 그랬나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그냥 바로 조인트를 제가 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x가 소스 이렇게 파라메터라이즈를 할 수 있죠. 쟤는 가우시안이고 민제로고 베리언스 1이에요. 그 다음에 걔가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가우시안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g of x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x의 뭐 맞습니까? 자 그러면 y의 pdf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이 g가 어떻게 생겼어요? g of x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맞습니까? 음수면 마이너스 2고 0이거나 양수면 2고 그런데 이거를 그리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에 y의 pdf를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y의 pdf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틀린 이유가 뭐죠? 이게 딱 봐도 틀린 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인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그랬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 안 배웠는데 안 배워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x의 히스토그램은 어때요? 뭐 이렇게 생긴 그러면 y의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게 나오면 항상 뭐예요? 1에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빈을 잡으면 1 근처에서만 그렇잖아요. 쌓이고요.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1 근처에서는 쌓이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리얼라이제이션 또는 인스텐시에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빈 사이즈를 줄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디렉 델타 두 개가 봅시다. 여기에 델타 오브 y 플러스 1인데 전체 어때요? 확률이 더해서 1 되니 얘 더하기 얘로 디렉 델타 두 개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나요? 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그램, 스캐터 플롯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교과서 잘못돼 있어요. 이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그렇죠? 수학이 아니라 직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투 디멘셔널 랜덤 벡터 또는 바이베리드 랜덤 베리어블을 이해할 때도 거기서 예를 들면 x와 y라고 해봐요. 또는 x1과 y1 걔들이 뭐 코릴레이션이 어떠하고 인디펜던트하고 디펜던트하고 이럴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안타깝게도 미스한 학생들도 왜 내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을까? 특히 이렇게 한 학생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의 그 사고하는 과정을 바꿔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말고요. 제가 말해주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다고요? 네. 물론 어떤 학생은 완전 베이지안이 됐죠. 저는 베이지안이 아니에요. 베이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데리고 산책 데리고 나가는 자녀도 동전을 던져서 페어 코인을 던져서 한다라고 모델링하는 학생이 있어요. 뭐 그 학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뭐 적당히 뭐 이거를 A로 놓고 해야 하는데 A가 이벤트가 아니에요. A 기분 B 모르는데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과목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더라도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게 여러분을 트랜스폼 시키면 성공한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일렉트리컬 시스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통신이면 특히 소스가 있고 채널이 있고 채널 아웃풋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 2D 또는 뭐 컴플렉스 도메인상에서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제가 말했잖아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차이점만 가지고 하라. 그럼 이게 허점이 뭐냐면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을 완전히 포함해서 그렇죠? 그걸 체계를 그거를 완전히 포함할 수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그 차이점만 딱 애드 하려고 해요. 뭐 대부분 문제는 내가 알던 방식으로 풀 수 있고 그냥 안 되는 것만 역으로 풀지.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probability of events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는 반드시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하고 특히 sample space가 뭔지 그다음에 내가 혹시 combined experiment를 다루고 있는데 dependent combining인데 independent하게 놓고 있지 않나 내가 unknown, non-random 파라미터인데 무조건 랜덤으로 놓는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너무 신봉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특히 랜덤 베리어블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는 스캐터 플롯과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교가 다음번 과제에는 이 매틀랩으로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걸 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대충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사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지금 되면 이제 한 40도 될 것 같은데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제 Q&A 또 하도록 합시다.